계산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계산 작업을 들어갈 때는 이제 미리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계산 작업의 함수 문제들을 이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계산식에는 젤 앞에 이퀄 표시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수식을 작성하면 이제 이 수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앞에 는 표시를 붙여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계산 시트에서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익금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익 금액을. 그래서 봤더니 판매 금액에다가 그다음 마진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샤프를 구하기 위해서는 샤프의 판매 금액과 마진율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연필의 이익 금액은 연필에 대한 판매 금액과 마진율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또 만년필을 구한다라고 하면 만년필의 판매 금액과 마진율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이 각각의 품목의 판매 금액들은 이제 각각 되어 있으니까 계속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계속 안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값을 참조를 할 때 이제 변하는 값을 참조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값을 참조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변하면 얘도 따라서 변해야 될 때는 상대 참조로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값이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하는 곳은 절대 참조로 절대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참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퀄 표시를 하고요. 샤프의 이익 금액을 구할 거니까 샤프의 판매 금액. 자, 이렇게 C3이라는 셀을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상대 참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행이 하나씩 변하게 될 거고요. 만약 오른쪽으로 가면 열이 하나씩 바뀌게 될 거예요. 곱하기는 이제 별표 기호로 합니다. 자, 곱하기 마진율. 근데 얘는 마진율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변하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키보드 위에 보면 F4라는 키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죠. 달러 표시가 붙으면 이제 고정을 시켜 놓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C라는 열도 고정하고 9라는 행도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열도 행도 고정이 돼버리니까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이제 샤프의 이익 금액이 구해지고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제 값들이 다 구해져서 이렇게 각각의 이익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C3 샤프의 판매 금액을 구한 건 밑으로 행이 하나가 이렇게 자동 채우기에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C4, C5, C6, C7, C8 이렇게 자꾸 이제 변하게 되죠. 근데 이제 C9라는 셀에 고정을 시켜 놓은 애는 밑으로 내려가서 움직이더라도 계속 C9라는 셀만 참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절대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건 값이 변해야 되는 건 상대 참조로, 그리고 값이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건 절대 참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자동 채우기라는 걸 했죠. 그래서 여기 값을 구하고 나면 녹색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면 이렇게 얇은 더하기 표시가 될 거고요. 그때 드래그를 아래로 혹은 드래그를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진율 같은 건 고정을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또 보겠습니다. 누계 비율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누계 비율. 누계 비율은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 자, 누적 인원수는 이제 낙하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누적 인원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죠. 근데 합계 값은 값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해야 되는 값은 상대 주소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값은 절대 주소로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는 표시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누적 인원수 선택. 얘는 변해야 되는 값이니까 상대 참조로 나누기. 나누기는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하면 나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합계. 합계는 값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절대 마지막 계산할 때까지 G8이라는 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제 누계 비율이 나타납니다. 자동 채우기를 마지막 데이터까지 하면 이렇게 비율값이 계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변하지 않을 거고요. 상대 주소 안에는 갈수록 내려가면서 각각 그 바로 옆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계산을 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수당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당, 기본급. 자, 기본급은 각각 데이터니까 얘는 내려가면서 변해야 되니까 상대 주소로. 그다음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상여 비율은 마찬가지로 각각 사람들마다 상여 비율이 달라요. 변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더하기 추가 상여율. 자, 추가 상여율은 누가 봐도 이게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 채우기에서 움직일 때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 상여율은 절대 참조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13에 갖다 놓고요. 이퀄 기본급. 지금 홍기재라는 사람의 수당을 계산할 거니까 홍기재 기본급 선택하고요. 더하기 기본급 그리고 곱하기 가로에 상여 비율이죠.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 자, 추가 상여율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고정을 시켜야 되겠고요. 자, 고정하고 가로 닫으면 되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수당이 계산이 될 거고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제 필요 없는 부분까지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매출 총액을 계산할 거예요. 매출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 그러면 판매량은 월별로 되어 있고요. 단가는 값이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단가를 비교할 때는 얘는 고정돼 있어야 되고요. 절대 참조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1 빼기 할인율. 할인율 같은 경우에도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도 고정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가랑 할인율은 절대 참조로, 그다음 월별의 판매량은 계속 변해야 되니까 상대 참조로 이제 참조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는 표시를 하고요. 자, 가로 열고 판매량은 변해야 되니까 내려가면 2월달 3월달로 상대 참조를 하고요. 곱하기 단가. 자, 단가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고정시켜서 이제 계속 이 단가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가로 닫고 곱하기 또 가로 열어서 1 빼기 할인율. 자, 할인율도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할인율 선택해서 얘도 고정시켜 주고 가로 닫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얻어지겠죠. 자,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값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출 포인트와, 자, 대출 포인트는 값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건수. 대출 건수는 이제 사람마다 건수가 다르니까 계속 변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고요. 연체 건수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걸 가져오고, 연체 포인트는 또 값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계속 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참조, 그리고 각각의 사람마다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들은 상대 참조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퀄 표시를 하고요. 대출 건수 선택하고
곱하기 대출 포인트. 대출 포인트는 고정시켜 놓고요. 더하기 연체 건수 선택하고 얘는 변해야 되니까 그대로 상대 주소 연체 포인트. 연체 포인트는 고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연체 포인트가 나타나고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제 값이 다 구해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수를 배우기 전에 중요한 건 이제 값을 하나만 구할 게 아니니까 하나를 구해서 자동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소는 같이 변해야 되는 주소가 있고요. 어떤 주소는 값이 거기밖에 없어서 계속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라는 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함수 작업하는데 수월해지게 될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